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삭입니다. 오늘은 아트세트라는 어플을 가지고 왔어요. 저는 현재 아이패드에서 사용하고 있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아쉽게도 사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은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아트세트 무료 버전이 아닌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무료 버전이어도 사용할 수 있는 브러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내가 작업한 캔버스들이 모여있는 페이지가 나와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림이 있는데 저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지운 상태입니다. 기본적인 기능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여기 아래에 있는 버튼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맨 먼저 이 물음표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물음표는 누르면 어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영어 버전이어서 한글로는 읽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그림이 같이 있어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있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페이지가 나온다는 설명이 그림으로 나와 있어서 재밌고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작은 삼각형을 눌러주면 다시 페이지가 내려오면서 내가 작업한 캔버스들이 모여있는 페이지로 다시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계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내가 최근에 작업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혹여나 여기서 삭제한 그림이 있어도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내가 지운 페이지도 나오기 때문에 다시 살리고 싶으면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두 장 종이가 겹쳐져 있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요거를 만약에 누르고 선택을 하고 눌러주면 바로 카피한 페이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그림을 복사하고 싶을 때 선택한 다음에 이 버튼을 눌러주면 같은 그림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많이 보신 버튼이죠? 요거는 모두 아시다시피 공유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 그림을 누르고 요걸 누르면 어떤 매체로 공유를 할 것인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미지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재생 버튼이 있어요. 요거는 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요걸 누르고 재생 버튼을 눌러주면 이 그림을 어느 순서로 그렸는지 타임랩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또는 30초, 3분 이렇게 저장이 가능해서 SNS에 올리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 요 휴지통 버튼은 모두 아셨을 것 같아요. 선택하고 누른 다음 딜리트를 눌러주면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카메라 버튼이 있죠? 요걸 눌러주면 내가 갤러리에 저장한 이미지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크리에이터나 다른 어플로 그림을 작업한 다음에 유화 느낌을 좀 추가하고 싶다 하시면 그림을 선택한 후에 여기서 원하는 브러쉬를 선택해서 만약에 이 카페트에 유화 느낌을 주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유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라 버튼은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플러스 버튼은 캔버스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어플 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캔버스들이 정해져 있고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 커스텀 사이즈는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정할 수 있고 포인트 또는 픽셀, 센티미터, 인치로 원하는 사이즈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페이퍼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어플을 사용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부분인데 누르게 되면 한두 가지 도화지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도화지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걸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무료로 도화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그러면 지금 도화지를 하나 생성했고 이 아래 버튼을 설명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 버튼 말고 여기 펜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누르게 되면 수채화 물감, 유화 물감, 색연필,
볼펜, 매직, 마카, 파스텔, 그 다음에 크레용까지 이렇게는 무료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 다음 요거는 이레이저 지우개예요. 그래서 무료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선택하셔서 원하는 붓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수채화고요. 요거는 유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맨 처음 수채화 물감을 선택한 다음에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 보이시나요? 물을 끌고 가듯이 정말 수채화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끝에 가서는 물이 줄어드는 표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점점 더 진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신기한 거는 보색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색칠을 하다 보면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렇게 번짐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주황색으로 여기에 원을 그려준 다음에 파란색을 쓰게 된다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번짐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화 물감을 설명해 드릴게요. 유화 물감을 선택한 다음에 도화지에 색칠을 해보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겨울 표현이 너무너무 잘 돼 있어서 실제로 내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양을 내고 싶을 때 꽃몽울이나 뭐 다른 매체를 그릴 때 좀 파임 효과를 주고 싶다 하시면 요거를 사용하셔서 실제로 이렇게 굴곡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하고 실제로 내 앞에서 아이패드에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도화지에 내가 유화 물감으로 붓질을 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색깔을 칠하고 다른 색으로 색을 칠하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자연스럽게 섞이게 되면서 자연스러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 색칠을 하다 보면 이 색과 이 색이 합쳐진 색깔이 가운데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 색연필을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모두 아시겠지만 사용을 했을 때 색연필이 사용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색연필을 잘 디테일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볼펜이에요. 볼펜은 제가 스케치할 때 자주 애용하는 펜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스케치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펜은 강약 조절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필기할 때도 굉장히 편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드럽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매직을 설명해 드리면 똑같이 매직처럼 이렇게 약간의 거친 표현이 되면서 정말 도화지에 그림을 그린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처음에 힘을 줬을 때는 진하고 점점 더 그렸을 때 연하고 끝에 가서는 또 진해지는 매직을 쓰는 것 같은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마카예요. 마카는 형광펜이랑 살짝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사용해보면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마카가 시작되는 부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살짝 겹쳐진 부분이
이렇게 진하게 표현되는 걸 볼 수 있고, 만약에 좀 더 연하게 해서 체크 무늬를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불투명도를 좀 연하게 해서 줄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은 겹친 부분이 좀 더 진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파스텔을 보여드리면 이것도 살짝 연하게 작게 나오기 때문에 좀 두껍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파스텔 같은 경우에도 너무 진하게 처음에는 너무 진하지 않게 나오지만 한두 번 겹치면 정말 파스텔을 사용하는 것처럼 겹겹이 색깔이 쌓이면서 진해지는 걸 표현해 줬어요. 그리고 파스텔을 사용해서 도화지에 그림을 그렸을 때 정말 이렇게 도화지 사이사이에 색깔이 입히듯이 색칠되는 거를 굉장히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파스텔도 잘 사용하면 이 거친 표현을 잘 이용한다면 멋진 작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크레용을 보면 두께를 좀 두껍게 해서 정말 아기 때 썼던 크레용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색이 진하게 나오진 않지만 약간 끈적끈적한 크레파스를 썼을 때 색이 뭉치는 부분도 있고 뭉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표현이 잘 돼 있어서 실제로 크레파스를 사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계속 같은 것을 색칠하다 보면 크레파스도 뭉치듯이 이 펜도 뭉치게 되어서 크레파스를 굉장히 표현을 잘 해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우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부분을 지울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옆을 사용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두 손가락으로 쳤을 때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뒤로 가기가 가능했는데 이거는 여기 보이는 뒤로 가기 버튼을 눌러야만 뒤로 갈 수 있었던 점이 살짝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부분을 지울 수 있고 너무 얇아서 좀 두껍게 지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저스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어저스트 버튼을 눌러서 사이즈를 크게 해주신 다음에 지워주시면 이렇게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 여기까지는 무료로도 지원이 되는 붓들이고요. 아래로 가보면 여러 가지 펜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서 이런 것들은 모두 유료여서 결제를 해주신 후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한 번 사시면 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신기했던 펜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면 일단 네온사인이라는 펜이 있고요. 저는 프로크리에이트를 사용할 때 따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원하는 붓을 구매해서 사용하곤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붓을 굉장히 많은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붓을 다운받지 않아도 여러 가지 다양한 작품을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한 펜이 많았기 때문에 붓 다양하게 많이 사용하셔서 작품을 그리시는 분들은 꼭 이 어플을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붓을 함께 썼을 때 같이 입혀져서 두 가지 효과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색이 다른 색을 썼을 때 블렌딩이 자연스럽게 되어서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그런 작품을 만드실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아래 어저스트라는 버튼은 뭐가 있는지 함께 볼게요. 일단 저는 유화 물감을 선택했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사이즈를 얇게 할 수도 있고 두껍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두께로 설정을 하셔서 표현을 하면 이렇게 원하는 두께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페시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불투명도를 설정하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 펜슬을 위로 했을 때는 100%로 차게 되고 아래로 내렸을 때는 점점 더 줄어드는 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체크무늬나 이런 불투명도를 사용해서 작품을 만들 때 이렇게 하시면 편하게 불투명도를 조절해서 예쁜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플로우, 흐림 버튼을 뜻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물을 많이 섞은 것과 물을 섞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내리면 내릴수록 끝부분이 흐릿흐릿해지면서 굉장히 거친 표현이 되지 않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플로우를 100%로 해서 그리게 되면 이렇게 요거보다는 더 진하게 나오면서 좀 더 명확하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레인이라는 버튼이에요. 결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레인은 곡물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알갱이들이 어느 정도 보이는지 말을 하는 것처럼 100%로 하면은 좀 더 가득가득 차는 전혀 틈이 없는 물감으로 보이게 되고, 그레인을 낮췄을 경우에는 굉장히 거칠게 그리고 적게 그레인이 알맹이들이 꽉 차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부분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로드는 그려지는 양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0%로 하고 그렸을 때 양이 줄지 않고 계속 그려지는 게 보이시죠? 근데 로드를 많이 줄이고 31 정도로 해서 그리게 되면 금방 힘을 주고 그려도 뚝뚝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끝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뚝 끊겼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로드를 많이 줄여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셔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압력 버튼이에요. 영어로 하고 그림을 그렸을 때 힘을 굉장히 안 주고 그림을 그릴 때와 힘을 많이 주고 그렸을 때가 똑같아요. 근데 이거를 100%로 하고 그리면 내가 힘을 안 줬을 때는 전혀 연하게 나오다가 점점 힘을 주면 두껍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드를 보면은 위에 미리 보기를 보시면 스피드를 100으로 했을 때는 빨리 그리면 점점 더 연해지고 줄이면 줄일수록 점점 진해지는 게 보이시죠? 스피드를 낮추면 낮출수록 좀 더 진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틸트는 기울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붓이 기울기에 따라서 어떤 모양으로 나오는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브러쉬랑 어저스트를 알아보았고 옆에 작은 버튼인 플러스 버튼을 눌러볼게요.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돼요. 여기서 에디트는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레이어를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대로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레이어 하나에 그림을 그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트를 그렸어요. 근데 위에다가 초록색 하트도 추가하고 싶다면 레이어를 선택하고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색깔을 원하는 컬러로 정해서 메탈로 정해볼게요. 이렇게 하트를 그려주면 이 레이어 위에 종이를 한 장 더 올려서 그린 것처럼 이렇게 레이어가 두 개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버튼인데 이거를 줄이게 되면 이렇게 메탈릭한 파란색 하트만 남게 되고 100%로 올리면 빨간색 하트도 같이 보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치고 싶다 하시면은 이렇게 옆에 흰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이걸 누르게 되면 이게 아래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합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레이어를 알아보았고 그 다음에 무브를 알려드릴게요. 현재 제가 레이어를 이 빨강색과 하늘색 하트를 선택한 레이어와 무브를 선택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레이어를 선택한 거에서 상하 반전이 가능하고 좌우 반전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도 가능하게 되고 크기도 줄였다가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배치를 한 다음에 체크 표시를 눌러준다면 이렇게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드로퍼를 눌러주면 여기 보이는 스포이드 표시처럼 컬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확대경 같은 게 생기게 되면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컷과 페이스트를 눌러주면 이 부분을 오려서 원하는 부분으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크리에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도화지가 주는데 이거는 도화지가 줄지 않고 내가 자른 부분만 움직이게 돼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키우기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줄이기를 할 수 있고 원하는 부분에 선택해서 넣고 체크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고정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Full Fill을 눌러주면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처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 전체를 페인트를 붓듯이 전체가 채워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드라이라는 버튼을 사용해 볼게요. 이거는 수채화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약간 노란색으로 두께를 두껍게 해서 원을 이렇게 그리고 조금 진한 주황색으로 얇게 색칠을 하면 아까처럼 주황색 말고 약간 이런 색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두께를 좀 두껍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번진 게 보이시죠? 드라이를 하기 전에는 약간 물이 섞여 있는 요소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힘을 많이 주었을 때 이렇게 번짐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드라이를 하고 나면 번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주황색 박스를 말리고 위에 수채화를 칠한 거기 때문에 마른 상태여서 번짐 효과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번짐 효과가 있지만 드라이를 하고 나면 이렇게 번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슬로우 드로우를 설명해 드리면 유화물감으로 해볼게요.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 보이시나요? 천천히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한글을 적을 때도 천천히 적게 됩니다. 슬로우 드로우라고 달팽이 모양이 있어요. 영상을 보면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천천히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레이저는 지우개를 뜻해요. 그래서 원하는 부분을 지워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고 사용을 했을 때 내가 밖에다 그림을 그려도 그려지지 않고 선택한 영역, 내가 칠한 부분에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락을 선택한 다음에 이 그림에 그림을 그리면 내가 선택한 레이어에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무리 그려도 밖에는 보이지 않고 내가 선택한 레이어에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UI 다크라이트는 이 아래에 바가 어둡게 되기도 하고 누르면 밝아지기도 해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한 후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어는 전체 그림을 삭제하고 싶을 때 눌러주면 일일이 하나하나 지우지 않아도 간편하게 지울 수가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라인을 볼게요. 라인을 선택한 다음에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편하게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클은 이렇게 원하는 모양으로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자재의 원을 그릴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네모를 편하게 그릴 수도 있고
이것도 자유자재의 그림 네모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은 참 신기하네요. 이렇게 네모를 굉장히 겹쳐서 그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원을 선택하고 두 가지를 선택해서 그리면 원이 겹쳐지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시메트리를 선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을 선택하거나 네모를 선택하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대칭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또는 그냥 원하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마음대로 막 그리면 대칭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너무 많은 지우고 싶으면 선택한 다음에 이 캔버스로 보내주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블러를 볼게요. 블러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고 블러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블러 처리가 되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근감을 표현할 때 살짝 요거를 많이 사용해 주시면 이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라이트너스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명도가 점점 더 연해지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명도가 점점 더 진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컨트라스트를 선택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점점 더 형광색으로 보이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흑백 색깔로 보이는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를 선택한 다음에 가면 색깔이 랜덤으로 막 바뀌게 돼요. 그리고 세츄레이션을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선명해지기도 하고 밝아지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흑백빛을 띠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버트를 눌러주면 반전 색깔로 나타내줍니다. 그리고 스레시홀드를 선택해준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면 한계점을 표현해줘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면 백색, 오른쪽으로 가면 검정색으로 표현해줍니다. 그리고 리컬러를 눌러주면 빨간색으로 가게 되고 왼쪽으로 가면 진한 자조색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 어저스터스를 보면은 브러쉬 사이즈가 있어요. 눌러주면 프로크리에이트에서 오른쪽이나 왼쪽에 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를 편하게 간편하게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얇게 하면 이렇게 얇게 표현이 되고 두껍게 하면 두껍게 할수록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 오페서티를 눌러주면 브러쉬의 불투명도를 볼 수가 있어요. 100으로 했을 경우에는 진하게 나오지만 연하게 했을 때는 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 플로우를 눌러주면 흐림 효과를 나타내요. 그래서 100%로 하고 그렸을 때는 진하게 나오고 조금 줄여서 그림을 그려보면 흐리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브러쉬 그레인을 눌러주면 여기 보시면 양이 가득가득 차기도 하고 줄이면 줄일수록 양이 줄면서 두껍게 나오고 꽉꽉 차 보이죠? 근데 그레인을 확 줄이고 그림을 그렸을 때는 굉장히 결도 많이 보이고 어떤 결인지가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100%로 하고 그렸을 때는 좀 더 선명하게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러쉬 로드는 기울기를 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잘 사용을 할 줄 몰라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붓을 기울기에 따라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컬러 어저스터스를 보면은 휴라는 버튼이 있어요. 내가 지금 만약에 이 컬러로 선택을 했고 추가로 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에 원하는 컬러로 바꿀 수 있는 버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래로 가면 갈수록 파란색이나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고 위로 가면 갈수록 또 다른 색깔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색으로 바꾼 다음에 색칠을 해주면
여기 정해져 있는 컬러로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원하는 컬러를 여기서 선택하셔서 그림을 그려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드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런 버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위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내가 선택한 주황색이 나오는데 아래로 가면 갈수록 레드 색깔이 없어지게 되면서 반대인 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세츄레이션이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현재 초록색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아래로 가면 갈수록 회색빛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 그린, 블루는 같은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린도 지금 내가 형광색 그린을 선택했을 때 이런 색이 나오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그린 계열이 없어지면서 보라색, 진한 보라색이 나오게 돼요. 그럼 블루도 마찬가지로 위로 갔을 때는 파란색 계열이 나오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반대인 약간 자줏빛 아주 어두운 갈색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여기 컬러가 같이 바뀌게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원하는 색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때 흰색으로 나오게 되는데 조금 내리면 핑크색, 여기서 블루를 좀 내리면 좀 더 다른 색이 나오고 또 레드를 내리면 또 레드 계열이 없어지는 이런 컬러를 만들 수가 있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하고 원하는 색을 여기서 정해가면서 그림을 그려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버튼인 브라이트너스라는 버튼을 눌러주면 밝음을 표시해요. 그래서 맨 위로 갔을 때는 밝게 표시가 되고 아래로 가면 갈수록 네이비색도 나오고 맨 아래로 갔을 때는 블랙 컬러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기 플러스 버튼의 기능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옆에 페이퍼라는 버튼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누르게 되면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도화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도화지로 만약에 변경하고 싶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예쁜 도화지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맨 아래 가면은 Transparent라는 배경이 있어요. 선택해 주시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체크무늬가 되면서 저장을 하게 되면 투명 그림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굿노트 스티커를 만드시는 분들이나 배경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선택해서 원하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저장을 해주고 굿노트로 와서 이렇게 저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배경이 투명하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잘라서 완료를 해서 잘라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이쁜 스티커도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아트세트라는 어플 설명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 사용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이 부족한 영상이었지만 그래도 유익한 정보였기를 바라고 다음에는 재밌는 영상으로 또 올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